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국의 교육과 나의 자녀들. 나는 다양한 범위에서 한국 교육을 경험했다. 10년간 한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고등학생 대상의 강의도 많이 했다. 또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만날 기회도 있었다. 아시아 인스티튜트 세미나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만났다. 나는 강의실에서 윤리에 대해 말하고 냉정한 진실을 추구하는 교육을 하고자 애써왔다. 그 노력은 성공적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깊은 견해를 드러내기에 한국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때보다 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교육에 대해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더 많았다. 내 아들 벤자민은 16세, 딸 레이첼은 13세다. 두 아이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한국을 경험하는 시기는 몇 년의 차이가 있었다. 벤자민은 워싱턴 DC 근처의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1학년을 다니다 2007년에 나와 함께 한국에 왔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들의 습관과 사고는 꽤 미국적이었다. 아들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고 빨리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로 가르치는 평범한 동네 학원에도 다녔다. 벤자민은 상당히 빠르게 한국어를 익혔고 곧 교사의 말에 잘 따를 수 있었으며 글쓰기에도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교육에서 벤자민의 문제점은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다. 아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한국 교육과 맞지 않았다. 아들은 주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넌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벤자민의 이질적인 외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때문에 벤자민은 친구들과 평범하게 지내기 힘들어했다. 물론 초등학교 때 몇몇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벤자민을 자신들의 그룹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으며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다. 벤자민의 습관과 사고가 너무 미국적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단지 그들의 문화와 아들의 문화가 잘 맞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었다. 특히 벤자민이 마주친 많은 문제는 외모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한 나의 한국인 친구들 중에도 자녀를 한국의 학교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귀국한 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벤자민보다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1학기 혹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수업 진도를 맞추었고 1년이 넘으면 학교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듯했다. 벤자민은 한국인과 다른 외모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소인 민족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심각함을 느낀 아내는 아이를 국제 학교에 보낼 것을 결심했다. 나는 강력하게 의견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했다. 사실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벤자민을 그곳에 보내야 했고 여유가 없어도 감당해내야 했다. 우리는 다행히도 비교적 저렴한 국제 학교를 서울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딸 레이첼은 겨우 3살 때 한국에 왔다. 딸은 기본 언어로 한국어를 쓰며 자랐고 한국어로 한국인들에게 꽤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외형적으로는 그다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5학년까지 공립학교를 다니는 동안 많은 친구들이 딸에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레이첼은 벤자민이 겪은 것만큼 괴로움을 느끼진 않았다. 레이첼은 한국 학교에서 꽤 잘 지냈으며 심지어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딸아이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한국어로 소통한다. 아들 벤자민이 가능하면 영어 사용을 선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레이첼도 한국에서 자라면서 몇몇 문제를 맞닥뜨렸다. 그녀는 다소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 수능주의와 시험 중심의 학교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우리는 딸을 한 학기 동안 플로리다에 있는 산촌집에 보내 공부하도록 했고 이어 오빠 벤자민이 다니던 국제학교에 등록시켰다.
딸아이는 영어 수업에 잘 적응했지만 여전히 영어는 그녀의 기본 언어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미국 교육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보는 미국의 교육이란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부촌에서 이루어지는 중상류층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미국 교육의 보편적 실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보통 미국인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게 된다면, 혹은 가난한 미국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보게 된다면 비교할 것도 없이 한국 교육이 훨씬 더 낫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미국 교육은 모든 사람을 인간답게 대해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망각했으며 공교육 시스템이 상당 부분 붕괴된 상태다. 물론 한국 교육이 미국의 일반 교육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한국인들처럼 자살하진 않으며 불행해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교육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낀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의 목표를 위해 교사와 함께 노력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여기기보다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숫자, 분리된 사실, 접근법들을 암기해야 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한 발자국 물러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대처하도록 훈련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견해를 조율해 나가는 훈련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한국 학생들은 엄청난 양을 알고 있는 듯 보여도 종종 세계를 보는 관점이나 사물의 작동 원리 등 이론과 지식으로만 습득한 사실들을 서로 통합하지 못한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자신만의 모델을 선정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또 한국 학생들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왜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 배움에 속하지도 않고 삶의 다른 경험들에 대해 묻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어떻게 사물이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理論을 정립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대신 시험에 나오는 정답만 진리라고 믿는다. 때문에 한국의 학생들은 정보 습득에 의존하며 수동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상상하고 그 상상에 근거해 예상 답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후 실제 관찰에 근거해 자신의 작성한 가설을 지워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그 과정은 과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줄 것이며 학생들이 더욱 자주적으로 자신만의 결론을 찾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이 최고의 학습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최상의 배움의 길은 자신이 열정을 품고 있는 주제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분리된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과 반대로 진짜 이해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호기심과 협력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자유토론, 책 읽기와 글쓰기 과정으로부터 나온다. 한국 학교들이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한 아이들의 배움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 역시 한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사교육에 올인하는 한국 부모들의 열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특강을 가거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영어 교육에 대해 질문한다. 그 궁금증에 답을 하자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어 교육은 절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영어 공부를 하면
부모 역시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 자녀가 영어책을 읽고 난 후 그 내용에 관해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둘째, 영어 교재의 내용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재로 미국의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교과서에는 미국 학생들이 만나는 생활 환경이 담겨 있다. 따라서 한국 학생이 어색하게 느껴질 묘사나 표현이 있을 것이다. 영어 교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묘사한 것이 가장 좋다. 셋째, 외국어와 외국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우선 자신의 문화에 대해 알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무조건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 영어권 나라와 한국은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단순한 어학 공부는 자칫하면 우리 자녀들을 뿌리 없는 나무로 자라게 한다. 넷째, 열심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경험과 무관한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영어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관심 갖는 주제를 다룬 공부를 자신이 관심 갖는 주제를 다른 내용을 공부하고 여건이 된다면 자기 또래 아이들과 메일로 교류하거나 공동 과제를 풀어나가는 등 체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부의 비법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통하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암기보다는 학습 초기의 호기심, 흥미, 매력을 느끼게 하고 서서히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18.